차원에서도 보면 인구가 계속 느는 지자체가 있고 인구가 계속 정체되는 이제 지자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느는 데는 복지 수요가 증대하는 반면 재정은 그거에 맞춰서 또 증대되지 않는 뭐 이런 불균형을 가장 많이 안고 있는 우리나라 지역에서 보면 경기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한두 가지 문제가 연결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우리가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그 문제를 가장 크게 고민하고 있는 데가 저는 이제 지방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기업 중심의 성장 중심 정책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바꿔나가야 될까, 이분들에 대한 대다수가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안산시의 핵심 이런 정책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람 중심 이런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 부분을 핵심적인 캐치프레이즈로 표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중심 이제 도시를 만드는, 그러면 어떤 우리가 사회 정책을 할 거냐, 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사회적 경제에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람 중심 도시라고 한다면 복지, 교육, 안전 이런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어떤 풍족한 어떤 서비스와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한 축으로 있을 거고요. 또 하나 우리가 그동안 이제 주로 이제 사회 정책은 돈을 쓰는 거로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이제 좀 발상입니다. 사회적 경제를 라는 돈을 벌면서 또 복지도 해나가는 이런 이제 사회 정책 영역이 사회적 경제다. 그래서 저는 안산시의 어떤 사회적 경제도 사람 중심의 경제를 표방하는 이런 맥락에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중심의 의미는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주 미션으로 하는 기업의 육성, 바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이고요. 두 번째는 시민이 소유하는 기업의 발굴과 육성, 바로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이 사회적 경제 주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의 육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오늘의 주제인 지자체의 사회적 경제 공공시장 활성화, 이 부분과 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황은 우리 센터장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사회적 기업 짚으로 하면 지금 전국적으로 인증 사회적 기업은 한 1,500개 가량이 되고요. 아마 협동조합은 지금 거의 한 10,000개 정도 이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게 증대할 전망이고, 2017년까지 정부 목표는 인증 사회적 기업 3,000개, 협동조합 3만 개, 이런 정도로 이제 큰 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작은 규모지만 점점 더 우리 경제의 실체로 이렇게 확산돼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회적 기업만 보면 지금 전체 고용 규모가 지금 한 2만 명 넘어섰고, 지금 GDP에 대한 기여도는 아직 1%는 안 됩니다. 0.042%, 한 3년 전 지표인데요.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돼갈 거라고 보고, 유럽의 경우는 전체 사회적 경제가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 경제 규모로 한 10%, 고용 규모로는 한 6.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의 어떤 이런 안전반적인 역할, 이런 것들을 이 사회적 경제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이제 마련돼 가고 있습니다. 안산시 아까 사회적 기업 소개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별도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이제 봤을 때 조금 모범자 다 17개 오늘 저기 사례 다 모범적인데요. 제가 그냥 연구자 입장에서 우리 문화세상 모임 상당히 협동조합은 대단히 그냥 제 연구자 시각에서는 정말 세계 어디에 내다 모아도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을 만한 협동조합입니다. 뭔 얘기냐면 미주민이 중심이 되는 노동
노동자 협동조합이거든요.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직원 구성이 이주민이 더 많은 이런 협동조합이 없고, 제가 여러 세계를 돌아다녀 봤습니다만 없습니다. 아직 사업체적인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크지 않지만 이 이주민 중심의 노동자 협동조합이라는 이 모델로서의 의미는 정말 세계에 내놓을 만한 협동조합입니다. 여기 많이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사회적 기업 일종의 이제 시민 소유의 병원이거든요. 안산의료사회복지협동조합. 언론에도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 소유의 병원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베스트 그 마을 병원이죠. 이런 그 사회적 기업도 안산시에서 많이 육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의 의료 평등을 실현하면서 주치, 주민 주치 이런 역할까지 해나가는 마을 병원들을 많이 확산시켜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을 아까 12개 기업, 17개 포함해서 잘 만들어 갔으면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책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여기 안산시 지원센터 소개자를 보니까 이미 안산시 차원에서는 조례로 사회적 경제 기업 지원에 관한 그 조례 사항이 있더라고요. 우선 구매를 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 중앙정부 정책 차원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우선 구매 지침을 고용노동부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그 지침에 따라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 지자체가 우선구매 계획을 보고하고 당해년도 실적 보고하고 이런 이제 정책 사업이 있고요. 작년부터 경기도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도의회에서 나온 내용 보니까 지자체 출자 출연 기관 대상입니다. 경기도 조례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에 대해서 우선구매 5% 목표 비율제를 시행하도록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앞으로 중앙정부 정책 동향에 대해서 지금 이 5% 목표 비율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머지않은 시기에 중앙정부 법령으로 제정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제 대조적인 노력들이 사회적 경제 친화적인 공공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이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성장시키면서 동시에 안산시의 사회 정책적인 효과도 높이는 이런 과제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이제 오늘 제 강의의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우리한테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학습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내야 나가는 이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론적인 얘기인데요. 사회 책임 조달에 대한 게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달과 관련해서는 이제 주로 공공기관 영역에서 이제 공공조달 이런 용어를 이제 많이 쓰는데요. 좀 더 이제 사회적인 책임을 고려한 조달로 이 공공조달의 관점을 좀 바꾸자 이런 거죠. 유럽연합에서 2000년도 이후에 이런 정책들을 시행하면서 중소기업과 기업의 사회적 공헌 그리고 사회적 기업의 육성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이 사회적인 조달 정책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거죠. 오늘 조달학자가 얘기하던데 이 조달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특히 공공 영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인 수단과 가치를 구매에 담는 거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양한 무수히 많은 행정사무 이걸 수행하면서 이 계약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무슨 가치를 담아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공무원 선생님한테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자원에서 더 효과를 내려고 한다면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좀 더 미션으로 가져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사회적 교달과 사회적 경제가 지향하는 이 목적과 목표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7개의 사회적 기업, 다문화 이주민들이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노인, 그다음 어린이 아동들을 위한 또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안산시를 만들겠다. 이런 게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추구하는 주로 미션이죠. 사회적인 조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시가 필요로 하는 사회 정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일종의 우리가 구매를 하는데 비용 효과성을 발휘하는 그 방안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한 비용을 쓰더라도 더 많은 우리 정책적인 효과를 어떻게 만들 거냐. 그것을 그런 효과를 창출하는 기업을 키우면서 만들자. 이게 이제 사회 책임 조달과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연결이 되는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주로 지역에 있는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주로 이제 우리가 조달 수단을 이제 활용을 해왔는데요. 특히 일부 영역, 특히 사회성이 강한 영역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과 협동적으로 키우면서 우리가 공공기관이 필요한 구매를 해보자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하자라고 합니다. 어떤 같은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구매하면서 여기 이제 최고 가치 시장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주로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공조달의 주로 이제 메커니즘이 하나는 경쟁 방식이고 또 하나는 최저 가격 방식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사회 책임 조달은 최고 가치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 효과성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지역의 이익과 고용, 어떤 비용 절감 이걸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사회적 경제 기업의 발전과 연결시켜보자. 이런 맥락입니다. 제도, 사실은 이런 제도 이미 우리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크게 두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약자 기업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 우선적으로. 또 하나는 가치를 고려하는 조달.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제도를 우리가 설계하고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최적 가치나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계약제도를 전면 개편할 수 있는데 이게 유럽연합의 케이스인데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다 저런 내용으로 완전히 수정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 보완되는 조항들을 추가하면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책임 조달 계약법 이런 거는 우리나라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 약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우선 시장 기회를 제공하는 법이 있죠. 여러분도 지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고 이 법에 따라서 공공기관은 1% 우선 구매하도록 그런 이제 지침을 이제 이행하도록 이제 임무를 부여받고 있고 이미 행정 차원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약자 기업을 고용하는 이런 걸로 이제 접근해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치를 내포하는 특정 상품에 대해서 시장 기회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좀 홍보를 하던데 이 녹속사기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미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 육성 이런 이제 제도들이 지금 우리가 운영이 되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제 관련 제도가 앞으로 우리 그 중앙정부의 법령으로도 저는 곧 조만간 도입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낙관적으로.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조달
현재는 그 지방정부의 고용이나 복지 서비스 공급을 전부 거의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가 이제 주도인데 거기 인구 한 40만 도시예요. 거기에 사회적 협동조합이 한 100여 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뭐 보육, 방과후 교육, 돌봄, 그다음에 시설 관리, 다양한 이제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서비스는 다 사회적 협동조합한테 맡기는 시스템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 기존 인프라가 지금 비영리 부분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깔려 있는 부분인데 안산시 차원에서는 저는 앞으로 신규의 뭐 이제 고용, 복지, 문화, 교육 시설의 위탁 이런 영역들은 이 사회적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특히 비영리 법인 기업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면적으로 좀 전환하는 이런 나심찬 정책을 좀 고민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서울이나 몇몇 지자체에서 제가 말씀드린 정책들이 상당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수요자하고 공급자하고 서로 잘 연결하자 제도 시스템 뭐 이런 거 만들어서 하자는 거고요. 그 중에 사실 우선 구매는 하나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게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우선 구매만 가지고도 사실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수단과 시스템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 구매 열심히 이거부터 먼저 좀 잘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장애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면 뭐 가장 큰 거는 이 우선 구매를 사회적 기업하고 협동조합의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우리 공무원 선생님들의 어려움일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침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하시더라도 어쨌든 계약 시스템의 운영은 계약법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제도를 운영하는 이 규율, 법과 지침하고의 다른 격차가 있는 이런 지점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가 않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많이 안산시가 없을 거라고 왔습니다. 뭐 사회적 기업 담당 부서하고 타 부서도 잘 협력해서 하시죠. 타 지자체는 뭐 서로 이게 칸막이 현상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안산시는 보면 이제 이런 행사도 하는 거 보니까 부서 간 협력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이제 공급 측면의 문제인데요. 이제 우리 선생님도 사주고 싶은데 살만한 물건이 좀 다양하지 않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작지 않은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잘 활성화하려면 결국은 수요 측면에서도 공공기관 측면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사실은 이쪽 공급 측면의 성장과 발전도 동시에 해나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라고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안산시 지금 사회적 이쪽 공공 구매 지금 뭐 시장의 상황이 어떠냐 이 부분 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선 고용노동부의 우선 구매 지원 정책이 2011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지금 한 이제 5년 차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편차가 있긴 한데요. 경기도나 안산시는 지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열심히 하는 지자체일 것 같습니다. 아마 전년도 우선 구매 전체 공공기관 지자체 포함해서 전체 시장 규모가 아직 공식 보고 자료를 제가 이제 보진 못했지만 나오면 한 3천억 정도의 이제 시장이 조성된 걸로 보고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영역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한 3천억 정도. 이건 이제 작년에 제가 경기도 그 사회적 기업 공공구매 시장 실태조사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본청, 31개 시군, 지자체 산하기관, 도산하기관, 교육청까지 포함해서 전체 시장 규모가 한 2조 2천억 원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공공기관이 보유한 총 구매력이 물론 여기에 포함된 그 시장 영역은 제품과 용역에 해당하는 걸로 좀 추정이 되고요. 만약 공사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이 공공 시장 규모는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조 한 3천억 원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만약에 우선구매 5% 적용해보자 이렇게 하면 이게 뭐 2014년 기준입니다만 한 1,100억 정도의 시장이 뭐 하여튼 뭐 우리가 5%를 실현하는 걸 만들어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전체 시장 규모는 전체 공공기관에 비해서 비교할 때 한 6% 가량 되는 걸로 하게 되고요. 뭐 이거는 뭐 이제 목표인데 이게 지금 그 기관 부문별로 이제 한 건데요. 시군은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31개 시군은 3.98%인데 그 경기도 본청은 0.77% 이 정도 되고 교육청은 한 0.24%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책적으로 안산시가 사회적 기업을 위한 구매 시장을 활성화하겠다 한다면 제 생각에는 시 자체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이런 교육청이나 이런 관내에 와 있는 산하기관들이 우리 관내에 소재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이런 지원 사업들을 좀 열심히 해주는 것도 하나 접근 방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안산시 구매 실적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그 고용노동부에 매년 실적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 실적 보고 자료를 기준으로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안산시가 이제 총 구매력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상당히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수원시 다음으로 구매력은 상당히 많이 크다. 713억 수원시가 그러면 550억이니까 안산시가 재원 구매하는 게 상당히 많나 봅니다. 반면에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비율은 2013년 기준으로 지금 3.0%로 이제 돼 있는데요. 이거는 고용노동부 보고자료 기준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평균을 내봤는데 31개 시군은 3.9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이제 한 3%. 평균에 조금 미달된 상황이다. 근데 좀 다른 보고 자료가 있어요. 이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 경기 네트워크라고 작년도에 그 경기도 31개 시군의 그 우선구매 실태 조사를 거기서도 별도로 했었는데 거기서는 안산시가 되게 낮게 나왔어요. 1.1%. 그래서 31개 시군 32로 나왔는데 어쨌든 조금 노력을 좀 하셔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참고로 정말 사회적 기업 우선구매 잘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거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2014년 기준이 전체 구매 조달액의 77%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이따 사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안산시하고 성남시하고 시흥시하고 이렇게 비교한 내용인데요. 간략하게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안산하고 시흥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뭐 구매 종류가 용역하고 물품하고 공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런 용역 물품 구매, 공사 이런 거에서 뭐 이렇게 비율은 뭐 크게 안산이나 시흥이나 차지 다른 건 없는 것 같고요.
서울한 구매금의 평균값은 이제 물품이 한 50만 원, 용역은 한 300만 원대고 시음은 뭐 거의 비슷하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저기 품목으로 봤더니 이게 보고된 자료 기준입니다. 안산 같은 경우는 돌봄 의료보험 분야가 20%, 그 다음에 사무용품 분야가 20%, 청소시설 관리 분야가 14% 이렇게 되고요. 여기 시흥 같은 경우는 시설 관리, 제조, 협회, 개인 서비스 이런 게 20%인데 크게 이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시흥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있는 교육, 이제 문화 이런 쪽에 구매를 안산에 비해서 조금 더 배려하는 이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 좀 안산시의 실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큰 구매력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고요. 그거 어떻게 활용할 거냐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단 사례를 얘기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의 성과 창출 이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관내 공모회를 좀 더 많이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성남시는 99%, 시흥은 80%, 안산시는 90%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이게 실제 깊이를 하면 다른 지자체랑 별 차이는 없어요. 왜냐하면 크지 않은 숫자에 한 건이 크게 반영이 돼가지고 이 비율이 낮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지자체랑 특히 저희는 계속 이제 안산 같은 경우에 강조하는 건데 안산시가 다른 지자체하고 다르게 문화, 교육, 체험 이쪽 사회적 협동조합이 많더라고요. 한 15개 되더라고요. 반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에 이제 어떤 시장의 실태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그래서 요 공백을 좀 메워주면서 나가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자체 사례인데요.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냐, 이미 좀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성남시의 시민기업 육성과 그 사회적 기업 공공시장 활성화를 연결시킨 사례입니다. 성남시는 간단합니다. 성남시가 보유한 시설관리, 폐기물 처리 이 모든 영역의 공공 영역을 다 시민기업에게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기업은 성남시의 시민들이 그 회사의 회사의 그 지분을 소유하는 이런 기업이거나 또는 성남시의 시민이 조합으로 참여하는 협동조합 이런 기업들에게 육성하는 이런 정책이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미 용역을 하고 있는, 맡고 있는 회사는 다 시민기업으로 전환시키고요. 지침이 있어요. 지침이 거의 사회적 기업 수준입니다. 취약계층 고용해야 되고, 거의 임금 기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윤의 3분의 1은 환원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지켜야 된다. 시민기업은. 그런 기업에게 기회를 주겠다. 이런 정책으로 전환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역의 시민이 소유한 기업이나 협동조합에게 공공시장의 기회를 주고 거기서 나온 이윤과 수익이 다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일하는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이 많아지고 이런 사회적 기업도 많아지고 이런 정책적인 구상이고 2010년부터 시행을 해왔고요. 전국적으로 대단한 모범 사례로 평가돼서 매니페스토 이런 데도 최우수 이렇게 성과 상을 수상하고, 작년에 보니까 전국 사회적 기업 부문 일자리 경진 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더라고요. 다 이걸로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말씀드린 지금 사회적 기업 제품 실적이 어떠냐 이렇게 봤더니 2013년도에는 총 구매액이 지금 428억 대인데 예비하고 합쳐서 193억, 43% 됐고요. 2014년에는 469억, 총 구매량 중에서 361억, 77%입니다. 2015년은 10월달 기준인데 382억에 316억, 83%. 그래서 이 근거로 얘기하면은 이제 이게 정말 중요한 근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기업과 지원이 협동조합한테 지자체가 기회를 줄 게 없다, 이걸 아니라는 거죠. 주도록 만들 수 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저는 상담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신기업이 2011년도에 4개 출발해서 26개까지 성장을 했고, 그 중에 16개가 인증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이 사업체들은 성남시에 크니까 모든 관내에 있는 시설 관리,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들을 다 이 26개 기업에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사자 수도 한 700명대 이렇게 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아까 결국 지자체 입장에서는 돈을 안 쓰는 거죠. 돈을 안 쓰고 가지고 있는 300억을 사회적 기업한테 줘가지고 사회적 기업의 일자리를 700개 창출하는 이런 논리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겠죠. 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산시도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성북구에서 이제 하는 사회적 경제 제품 의무 구매 공시제를 이제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어떤 사업을 발굴하는 이런 기회들을 우리 행정부서들에 차감되고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걸 행정 차원으로 이제 공부부문에서 노력인데 그래서 연초에 이렇게 워크숍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 그런 노력도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지금 안산시에서 참 이렇게 빠르더라고요. 제가 이게 연초에 제안했던 건데 교육청 시장을 발굴하자. 우리 것도 작다. 다른 쪽에 있는 이런 시장들 발굴하자 이런 노력을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교육청 쪽에 시장 기회를 확대하는 이런 노력들을 또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산시에 있는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머리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잘 하셔가지고 이번에 경기도 따곡경제지원센터에서 이렇게 협동화 지원 사업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심사했는데 이 교육청 시장 확대를 위한 협동화 지원 사업으로 해서 안산시 협의회 있는 주체분들이 이렇게 사업을 내셨더라고요. 사업 선정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민간하고 협력하고 자꾸 이렇게 같이 협의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하면 사실은 이 사회적 기업 영역으로 협동조합도 포함해서 중앙정부나 도에 있는 여러 정책 기회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연구를 하면 그래서 시가 가지고 있는 것 포함해서 교육청, 그다음에 경기도 나아가서 중앙정부에 있는 이런 시장 기회들을 우리 주체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의논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많이 만들어 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사실 제가 다음 주에 또 하거든요. 사회적 경제 이렇게 교육 그때 할 때는 사실은 제가 오늘 교육 내용이 되게 좀 딱딱한 부분이에요. 다음 주에 사회적 경제 기업과 사회적 경제 도시에 대한 다양한 모습들, 잠재력들,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 안산시에 드리는 어떤 상당히 메모도 큰 규모의 사업 아이디어 이런 부분도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주제가 공공시장 확대 방안이어서 그런 부분들을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분야의 정책이 뭐 아직 많이 개발되고 활성화되어 있는 영역은 아니다. 그래서 하지만 앞으로 이런 사람 중심 도시로 만들어가는 이 정책 방향은 지자체의 큰 정책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한 군데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이제 조만간 사회적 경제 기본법,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특별법 이런 법들이 저는 20대 국회에서 제정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두 가지 법이 19대 국회에서 다 발의가 됐지만 되지가 않았어요. 다행히 사회적 경제 전문가, 연구자 입장에서, 정치학과 입장에서 다행히 여소야대가 20대 국회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이 제정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요. 저는 특히 사회책임전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이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구매 특별법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거해서 제한경제 유찰이라든지 민간이익 기회에 대한 사회적 경제 기업 기회 제공의 법적 제도화 포함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 목표 비율제 5%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앙정부의 법 제도 차원에서 실행이 될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에서는 미리 그 정책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이런 게 더 지금 요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 강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